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프라이오리티 밸브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유압 작동기 강의 교재 193페이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작동기 일반상으로는 동력 계통에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유체의 압력 에너지로 변환된 작동류는 여러 가지 제어 장치에 의해서 압력과 유량이 조절됩니다. 그렇죠? 앞에까지 배웠죠. 유압 작동기는 가압된 작동률을 받아서 기계적인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운동 형태에 따라서 직선 운동 작동기가 있을 것이고 유압 모터를 사용한 회전 운동 작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직선 운동 작동기입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실린더는 항공기 구조부에 고정되어 있고 피스톤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작동기입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 작동기에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싱글 액팅 작동기와 더블 액팅 작동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또 마찬가지로 렉과 피니언에 의해서 직선 운동을 제한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렉과 피니언이 있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직선 운동 작동기 중에 싱글 액팅 작동기. 싱글 액팅이니까 뭐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액팅이 된다. 작동기가 작동이 된다. 그래서 싱글 액팅입니다. 그래서 2-40페이지 A 그림을 보면 한쪽 방향으로 유압에 의해서 작동하고 그림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한쪽 방향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피스톤이 있고 여기 피스톤 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피스톤을 한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작동을 시키면 유압이 빈 공간에서 압력이 작동이 되면서 작동기가 작동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작동류가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해서 싱글 액팅이 되는 겁니다. 스프링은 자유 공간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벤트 이쪽 벤트 구멍이 또 있고요. 공기가 압축되거나 팽창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귀환 운동은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이제 지가 돌아오는 거죠. 공기 부하 또는 무게 부하에 의기도 합니다. 작동류의 흐름은 세길 선택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더블 액팅입니다. 그림 설명은 이 PPT에 계속 있는데 그림을 보면 설명 드릴게요. 더블 액팅 작동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싱글 액팅이니까 한쪽 방향에만 움직일 때 작동한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유압구 B가 또 있죠. A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작동할 때는 유압구 A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유압구 B에 의해서 작동돼서 유압구 B가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 양쪽 다 공급이 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요쪽 단면적하고 요쪽 단면적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언밸런스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왼쪽으로 작동될 때 공급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작동의 힘이 이쪽에 더 많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동기는 착륙작치 계통과 같이 양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의 차이가 나는 상태 그런 때 장치에 사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블 액팅 밑에 밸런스형이 있습니다. 밸런스형은 뭐냐면 똑같이 더블 액팅인데 이쪽 단면적과 오른쪽 단면적 왼쪽 단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유압구 A나 유압구 B에서 양쪽으로 작동될 때의 압력의 차이가 없이 같은 방향으로 양방향의 힘이 발생되는 겁니다.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동기는 일반적으로 유압에 의한 자동 조종 장치 서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요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렉과 피니언입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렉과 피니언은 뭐냐면 자, 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얘가 회전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얘를 고정시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회전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회전 운동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반대로 얘를 고정시키고 얘가 굴러다니면 여기 달려 있는 것들이 계속 회전 운동이 되는 거죠.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제한적인 회전 운동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윈드실드 와이퍼를 달아놓으면 와이퍼가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니면 착륙장치 스티어링 계통 좌우 방향 전환 시켜주는 장치 이런 것들이 렉과 피니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압 모터.
회전 운동 작동기는 유압 모터를 말하는 건데, 자, 그림 보면 선택 밸브 위치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조절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공급되는 압력관이 했을 때는 뭐 오른쪽, 반대로 기관관이 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률을 공급받아서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힘이 전동기에 비해 무게가 가벼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또 뭐가 있냐면 유압 밀봉 장치 및 배관입니다. 자, 항공기 유압 장치 장비품은 무게가 가볍고 높은 유체 압력에 견뎌하므로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고압계 개통이나 외부 손상을 받기 쉬운 부분에는 뭘 쓴다? 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체에서 배웠죠, 강. 그래서 진동을 받기 쉬운 곳에서는 합성 고무나 테프론으로 만들어진 유연성이 있는 유압 호스를 사용하고, 부식이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몰리브덴 강이나 우리 스테인리스 강. 여러분들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중에 정수기, 스테인리스 정수기 관을 쓴다는 거 나오잖아요. 스테인리스는 말 그대로 부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계속 학교에서 전화가 와갖고. 자, 그래서 고압계통을 배관을 할 경우에는 튜브를 굽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동기의 팽창이나 진동에 대해서 구부러운 곳이 적어도 한 곳 이상에서 됩니다. 이렇게 우리 튜브 밴딩 해본 것처럼 기억나시죠? 자, 망곡부와 외경은 원래 관의 직경에 비해서 약 75% 정도입니다. 그렇죠? 구부러지는 부분. 그래서 이는 진동과 온도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망곡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튜브 밴딩을 부드럽게 하고 75%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거지, 너무 많이 구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고 자격증 시험에도 그 부분을 실습을 하는 겁니다. 자, 재질로서는 2000 psi 이상인 유압계통 압력 라인은 강철 튜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2000 psi 이하인 귀한 라인에는 알루미늄 합금 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계통 공급 라인은 강철 튜브, 그 다음에 귀한 라인은 알루미늄 튜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튜브의 일반적인, 제가 노란색으로 약간 누런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밑줄 그어져 있죠. 크기는 외경으로 계산을 하면서 외경 곱하기 두께로 계산을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외경은 16분의 몇 인치의 분수로 표시를 하고, 두께 인치는 소수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입니다. 호수는 압력계통이 3000 psi 이상까지 사용 가능하며 재질은 뭐다? 고무와 테플론 재질이다. 테플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테플론 하면 자주 접촉하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그 에어컨 설치하고 나면 관 다 설치하고 나서 접합 부분, 너트나 볼트 접합 부분, 그 가스 새지 말라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테프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튼튼한 고무 호수, 그 다음에 천으로 되어 있는 호수, 이런 것들을 테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테플론은 계통의 고온이라든가 고압 작동 조건 요구에 맞도록 설계돼서 플렉시블한 구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연료, 합성제 윤활유, 알코올, 솔벤트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호수의 크기는 외경과 상관없이 내경만으로 표시합니다. 부착 시에는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흰색 선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이 맞도록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8%가량 느슨하게 해서 진동에서 파손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고정 시에는 이게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60cm마다 클램프로 고정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서 4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클램프가 뭔지는 알죠? 예를 들면 관과 호수 이런 것들이 크로스되면 그 크로스된 접촉 부분이 막 이렇게 진동해서 마모가 일어나면서 뚫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달아서. 그래서 닳지 않고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잡아서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클램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수업을 하면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항공기 엔진에 보면 클램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압관, 연료관, 오일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하고 호수들이 접촉되는 부분, 만나는 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다 클램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호수가 연결됐을 때는 60cm 간격으로 하는 것이고, 자, 유압계통은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다? 백업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랜딩 기어나 중요한 랜딩 기어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은 조종 계통은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A 계통, B 계통 아니면 서브 계통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내죠. 보통 두 개 이상의 유압 펌프를 갖추고 있어서 각각의 동력원을 별개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 망가지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관에 여러 개가 엔진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항공기에는 펌프를 기관 구동력에서 작동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전기나 아니면 공기 등으로 구동할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 수단으로 또 수동 펌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통 기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은 뭐냐? 수송기 같은 조종사가 아니면 정비사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송기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 B 백업 거기다가 수동까지. 그래서 유압 장치들은 밀봉이 잘 유지되도록 결합되어 있으며 정비 시에도 밀봉이 유지되도록 유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림 2-43페이지 보면 오링하고 백업링 또 V링이 이제 보여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고압실의 오링의 한쪽 또는 양쪽에 테플론으로 만든 백업링을 사용해서 오링이 어떻게 된다? 밀려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오링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압력이 오링의 한쪽에만 걸리는 경우 백업링은 오링의 출구 쪽, 즉 저압 측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의 두께는 홈의 깊이보다 약 몇 센치? 10% 정도 크게 해서, 너무 크면 마찰이 크게 되면 손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약 10% 정도만 크게 합니다. 꽉 깨야 되니까. 그 다음에 1500psi 이상의 압력에서는 찌그러짐으로 이를 방지해서 백업링까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요게 방금 말씀드린 오링, 그 다음에 한짝 방향의 오링이 되는 거죠. 요게 오링입니다, 여러분. 동그란 반지같이 생긴 고리형으로. 그 다음에 양쪽 방으로 백업링을 해서 오링이 양쪽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한쪽 방향을 작동하면 한쪽만 장착하고, 여기서 양쪽 방향으로 작동할 때는 교대로 작용하면 양쪽이 장착합니다. 그래서 V링은 왕복하는 양쪽 방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V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V링입니다. 두 벌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유압 작동 계통으로서 착륙장치 계통입니다. 착륙장치 계통을 랜딩 기어를 접어서 올리냐 피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 발달을 더불어서 많이 변천되었는데, 과거에는 동체나 아니면 날개의 착륙 자체를 고정시켜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어떠세요? 고속화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잖아요. 펴져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그 때문에 어떻게 한다? 대부분 접어들이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202페이지의 2-44 그림을 보면 착륙 장치를 올리고 내리는 계통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PPT 페이지에는 착륙 장치를 올리는 것에 대한 설명과 내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현재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 올릴 경우에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륙 장치를 올린다 쳤을 때 랜딩 기어가 지금 지상에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륙을 해서 랜딩 기어로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일단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되어 있다면 랜딩 기어가 다운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운이 되어 있는, 내려 있는 상태에서 락이 안 걸리면 진동과 어떤 바람에 의해서 접혀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무게 하중도 있고 하니까 접혀 올라가지 말도록 다운락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상태 기준으로 해서 도어도 열려 있고 기준으로 해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밸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선택 밸브가 유압 라인이 공급이 되면 선택 밸브를 통해서 착륙 장치를 내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선택이 돼서 이쪽으로 유압 라인이 공급이 되겠죠. 여기는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면, 자, 점점점점 되어 있는 곳이 양쪽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이쪽 왼쪽과 오른쪽 착륙 장치에 공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린관은 작동용 기한관을 통해서 공급이 기한관을 통해서 작동되고 나면 욜로 해서 얘는 욜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해서 기한관으로 공급되는 이렇게 귀환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올린간의 작동류가 공급이 되면 용량이 작은 착륙장치의 다운락 실린더가 작동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마우스가 좀 다운락이 이제 먼저 풀려야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운락의 축이 풀린 다음에 주 착륙 장치와 앞 착륙 장치의 작동 실린더가 작동함으로써 착륙 장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보면 자, 주 착륙 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주 착륙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 착륙 장치가 작동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착륙 장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밸브가 이쪽 시퀀스 밸브가 이쪽 밸브 오리피스 밸브가 열리면서 작동돼서 메인 착륙 장치가 양쪽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주 착륙 장치 작동 실린더에 밀려 나온 작동류는 오리피스 체크 밸브를 거쳐서 시퀀스 밸브 A, B를 통해서 선택 밸브를 귀환관을 따라서 레저버로 돌아가게 되는 이렇게 통해서 레저버로 돌아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착륙 장치의 작동 실린더의 피스톤 막대가 완전히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퀀스 밸브 D를 얘가 이제 착륙식 올림을 해서 쭉 밀면 시퀀스 밸브 D를 작동시키겠죠. 이 플런저를 누르게 되면서 자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쭉 주 착륙 장치 도어가 닫히는 액추에이터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를 형성돼서 주 착륙 장치 도어가 닫히는 시퀀스 밸브에 의해서. 그래서 랜딩 기어가 올라가고 나면 얘가 밀어서 시퀀스를 작동시키면서 도어가 그 다음 순서로 닫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어가 올라간 다음에 랜딩이 또 하중에서 무게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업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다운락 시킨 것처럼 똑같이 업락을 시켜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는 유압 라인은 귀환관으로 공급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올리고 내리는 거는 또 반대로 되겠죠. 도어가 먼저 업락이 풀리고 도어가 열리고 그 다음에 주착륙 장치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랜딩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여러분들 처음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공급이 됐다. 자, 이쪽 시퀀스 밸브 얘가 오고 먼저 다운락 실린더를 통해서 다운락이 풀린 다음에 얘 착륙 자체를 밉니다. 착륙 자체를 밀려서 실린더 작동되면서 밀면 그 다음에 착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밀어서 시퀀스 밸브 작동되면서 이쪽으로 와서 도어가 닫히는 그 다음에 도어가 닫히면서 올라가면서 엄락이 되는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랜딩 기어 했고요. 그 다음 내리는 거는 반대죠. 자, 그 다음 브레이크 장치 계통입니다. 브레이크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할 때 항공기 속도를 감속시키고 정지시키며 항공기의 방향도 바꿔주는 겁니다. 항공기의 주기와 계류시에도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방향 바꿔주는 의미가 뭐냐면 스티어링 계통은 스티어링 계통은 아까 우리 핸들을 돌리듯이 돌리면 대형 수송기나 이런 건 대형기들은 핸들로 돌립니다. 일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발로 러더를 차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지만 어쨌든 방향 전환 해주는 거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방향 전환하면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노즈 계통의 스티어링 계통에 압력이 없다. 아주 단순한 항공기다. 그럴 때는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주냐면 직진을 하다가 왼쪽 방향으로 살짝 틀고 싶을 때 왼쪽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줍니다. 그러면 왼쪽은 감속이 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택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방향도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주 바퀴에 메인 바퀴에 보통 설치되어 있어서 좌우가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하나 밟았다 해서 동일하게 작동돼 버리면 하나가 망가지면 완전히 둘 다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충분한 제동력을 가져야 되고 오른쪽 바퀴의 브레이크는 오른쪽 페달 밟고
왼쪽 바퀴의 브레이크는 왼쪽 페달을 밟으면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러더 페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상의 선을 중간에 거서 아래쪽을 밟으면 러더가 작동되는 거고 방향키가 작동되고, 이 위쪽을 밟게 돼서 페달이 넘어가게 되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브레이크 각 계통의 구성품은 규정에 맞게 조절돼야 되고, 마찰면이나 오일이나 그리스 등이 붙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마찰에 의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건데 거기에 오일이 발려 있으면 브레이크 안 잡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자전거 브레이크 생각해 보세요. 고무 패킹이 밖에 돌아다니게 딱 맞물려 줘야 되는데 거기에 오일이 있어, 이물질이 있어. 브레이크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바퀴의 미끄러짐에 따라 의한 타이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스키드 계통이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ABS 시스템 들어봤죠? 안티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 그래서 항공기에서 먼저 장착해서 사용된 겁니다. 자동차에는 항공기 걸 적용을 해서 불과 적용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건 뭐냐면 안티스키드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속도가 많은 상태에 꽉 밟으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꽉 잡아주는 상태인데, 그러면 바퀴가 안 굴러가고 계속 밀려나면 어떻게 되죠? 바퀴 표면이 바닥과 마찰해서 이렇게 마모되면서 타이어가 터지겠죠. 그걸 타이어 플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끄러지지 않고 살짝 조금씩 굴러가면서 바퀴 브레이크 잡히면서 굴러가게끔 해주는 게 안티스키드입니다. 그래서 마모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기능을 해주는 게 아주 안티스키드 계통이다라는 것이죠. 만나면 필요하면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브레이크 계통에 페일세이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부가 고장을 나더라도 안전 보호 장치 개념으로 해서 이상이 생기더라도 장치의 본래 기능을 위한 빠트림 없이 안전 장치가 작용하도록 배려해서 설계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니까 백업에 백업을 돼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페일세이프 설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이크 계통인데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 마칠게요. 내용이 뒤에 좀 많아서 뒤에 요걸 좀 다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땡겼습니다, 제가. 독립식 브레이크 계통입니다. 뭐냐? 독립식 브레이크 계통은 소형 항공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유압 계통은 별개로 브레이크 계통의 자체적인 레저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식이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의 작동류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은 브레이크 계통의 작동이 전달돼서 바퀴의 제동력이 발생시킵니다.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페달에 이렇게 작동이 되면 양쪽 다 동시에 밟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유압 작동류가 리저버가 보관이 되어 있다가 압력이 걸리면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스터 실린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피스톤을 얘가 이쪽으로 밀어서 스프링을 누르면서 압력이 걸리는, 이렇게 해서 압력이 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양쪽으로 양쪽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독립식입니다. 자, 마스터 실린더는 뭐냐 하면 요 오른쪽에 위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야 작동이 되니까 그런 같이 구성되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프링을 눌러서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페달을 밟게 되면 스프링이 반발하는 힘이 강해짐으로써 조종사 발바닥에 제동력의 세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면 어디 있어요? 인레포터에 있고 보상구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상구 있죠. 자, 보상구가 뭐냐면 계통 내 부족한 작동률을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 때 작동률의 팽창량을 또 반대로 리저버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브레이크 장치 계통 첫 번째인 독립식 브레이크 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